4만 명의 중국 관중을 도서관으로 만들어버린 아시아 축구 최강 한국의 국가대표팀에게 패하고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3대0. 축구대표팀은 45년 한중 대결 역사상 최대의 패배를 당했다. 두 차례 모두 양코비치 감독이다. 축구의 손흥민과 e스포츠의 페이커 2연속으로 3대0을 기록했고 중국 스포츠는 두 레전드에게 굴복했다. 손흥민, 이강인 선수를 비롯한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의 실력이 자랑스러우면서도 부상 없이 경기를 끝마쳐서 너무 다행인데요. 중국 축구팬들은 경기 이전부터 한국과의 격차를 인정하는 분위기였기에 패배에 놀라지는 않지만 심판이나 그 외 요소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경기가 시작되기 이전에 소우닷컴에서는 이미 졌다는 분위기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덜 지고 더 많이 승리할 것인가? 손흥민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한국 대표팀 23인 명단에는 유럽의 주요 선수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13명이 해외 리그에서 뛰고 있으며 손흥민, 이강인 등 절대적인 슈퍼스타들이 이끌고 있습니다. 김민재도 있으니 라인업은 스타들로 가득하다. 양코비치 감독 역시 경기 전 인터뷰에서 한국은 세계적인 수준이고 우리는 월드컵 진출이 목표다 라고 발언했었는데요. 이미 온 중국에 한국을 이기지 못할 거란 여론이 팽배했습니다. 중국의 라모스라 불리우는 장린펑 선수는 패배할 생각부터 하면 안 된다는 인터뷰를 했는데요. 중국 누리꾼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을까요? 3패하는 게 낫습니다. 발로 차서 사람을 다치게 하지 마세요. 현재를 보면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강인함을 가질 수 있을까? 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축구 평론가 왕타오는 축구 실력을 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자 공항에서 손흥민, 이강인 선수를 보기 위해 모여있는 중국 축구 팬들을 꼬투리 잡았어요. 한국 대표팀을 공항에서 환영하는 일부 중국 팬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월드컵 예선입니다. 중국과 한국은 이런 경쟁에서 화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을 어떻게 응원할 수 있습니까?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는 건 이해합니다. 한국 선수들에게도 너무 감사하지만 지금은 스타를 쫓을 때가 아닙니다. 당신은 어떻게 동포에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국가대표팀을 응원할 때 이런 짓을 합니까? 왜 이 두 군대가 한동안 패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팬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한국팀을 응원할 건가요? 왕타오의 이런 발언은 중국 누리꾼들의 많은 공감을 자아냈습니다. 손흥민 혼자 왔으면 다시 보러 갈 수도 있겠지만 중국 상대팀인데 왜 굳이 데려가는지 이해가 안 된다. 솔직히 한국팀도 부럽다. 저도 몇몇 선수들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게 팬의 행동이라니 정말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공항에서 한국팀을 마중 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좀 어이가 없습니다. 한국 언론의 중국팀 비난이 끝나자마자 공항까지 마중 나온 이들 정말 자존심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언론들은 우리 한국의 언론이 중국 대표팀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매체 즈바보와 소우닷컴에서는 한국 언론 기사 중국 축구는 부진하다 앤드 스타 없는 팬들은 한국 스타를 환영하고 그들을 아이돌로 여긴다. 한국 언론 기사 손흥민은 중국팀이 마음대로 수비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니다. 중국팀은 모든 면에서 한국에 뒤처져 있다. 한국 언론 기사 손흥민은 중국계라는 황당한 발언도 손흥민의 인기에서 비롯됐다. 한국 언론이 축구대표팀 소림축구를 조롱했다. 한국 언론은 축구대표팀을 4회 연속 조롱했다가 승리하자 부상에 대한 모욕을 가미해 한국 스포츠가 중국을 장악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중국의 언론들이 한국 언론의 기사를 자기적으로 표현하거나 자극적인 기사로 바꾸자 중국 누리꾼들의 반응은 격앙되었어요. 다만 손흥민에게 갖는 팬심을 담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손흥민을 좋아하는 팬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팀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제 소견으로는 좋아하는 선수나 아이돌이 될 수는 없지만 손흥민의 자질을 갖춘 선수는 정말 감사하고 존경하는 선수입니다. 여느 스타와 마찬가지로 손흥민을 좋아하는 것도 이해가 된다. 손흥민이 구단과 함께 방문한다면 공항까지 마중 나오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한국팀이 중국팀에 도전하러 오면 공항에서 그를 데리러 가기가 당혹스럽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차이를 인식하라. 한국은 정말 대단하지만 팬들은 패배를 먼저 인정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팀 어서오세요. 지더라도 사랑할 거야. 싸우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을 거야. 중국 팬들의 여러 의견과는 무관하게 결국 한국은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중국 안방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2골 1어시스트로 모든 공격 포인트에 관여했고 4개의 키패스와 엄청난 기술들을 보여주며 중국에게 자신의 능력을 가감없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점점 좋아지는 호흡이 돋보였는데요. 경기 내내 좋은 시너지를 보여주며 중국을 괴롭혔습니다.
통쾌한 손흥민 선수의 쉿 세레모니 또한 아주 쾌감이 있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엠빅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쉿 세레모니를 왜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중국에서 나를 어떻게 막는지 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고 항상 모든 선수들을 존경하기 때문에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대표팀의 주장으로서 솔선수범해서 필드에서 보여주는 게 가장 맞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중국은 경기에 패한 이후로 세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바로 공안증, 심판 판정, 반역자입니다. 첫 번째로 공안증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반응입니다. 중국 매체 즈바보의 기사인데요. 중국의 언론인 블로거용 FANG 이 경기에 대해 이야기하며 한국 공포증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과 같은 레벨에 있지 않은 것 같다며 한탄했습니다. 댓글 반응은 대부분 동조하는 분위기입니다. 힘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번 월드컵에서 우루과이, 포르투갈과 맞붙을 때도 점유 우위를 점하며 패하지 않았다. 우리가 포르투갈, 우루과이를 상대하면 하프타임에 3패할 수도 있다. 경기가 끝난 뒤 심판만을 비판하는 언론인들과 비교하면 이게 더 타당하다. 지금 월드컵에 나간다면 그렇게 비극은 아닌데 언제 한국과 경쟁하며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 두 번째로 심판 판정은 중국의 거의 모든 매체와 댓글 반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이 훨씬 잘하는 팀이지만 심판의 덕을 본 것도 사실이라는 여론입니다. 주첸지 제가 킥을 멈춘 것 같은데 심판은 페널티 킥을 줄 때 골라인만 존중하시면 됩니다. 심판의 페널티 판정이 여러 차례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축구 국가대표팀 vs 대한민국 심판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세 번째로 반역자는 토트넘과 손흥민을 응원하는 중국 팬들을 뜻합니다. 이러한 반역자 외에도 관중석에서 여러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서 경기 결과보다 그것에 더 집중하는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중국 축구 팬들을 도발하기 위해 손흥민의 유니폼을 들어올렸으나 물병을 맞고 단체로 쫓겨났다. 경기 도중 손흥민 유니폼을 입은 토트넘 팬이 관중석 홈팀 팬존에서 열광해 많은 중국 축구 팬들을 화나게 했다. 영상 속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중국 팬은 빨간색 옷을 입은 중국 축구 팬들에 둘러싸여 홈팀 팬존에 앉아 있었는데 손흥민이 득점하자 토트넘 팬이 유니폼을 벗기 시작했다. 토트넘 팬은 계속해서 유니폼을 높이 들고 축하했고 이 토트넘 팬의 거만한 태도를 본 중국 축구 팬들은 옆에서 야유를 했고 한 중국팀 팬은 팬에게 물병을 던지기까지 했다. 보면 정말 화가 난다.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태극기를 들고 중국 축구 팬들을 자극하는 소녀. 축구 국가대표팀과 대한민국의 경기 중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여성 팬이 태극기를 들고 축구 팬들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토트넘 팬들은 벌떡 일어나 축하하고 귀를 기울여 도발했고 중국 축구 팬들은 멍청하다고 소리쳤다. 손흥민 유니폼을 입은 일부 토트넘 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한국의 승리를 축하했고 중국 축구 팬들은 손흥민이 멍청하다며 소리쳤다. 이런 반응이 나오면서도 손흥민과 장림펑이 경기가 끝난 뒤 포옹하며 대화를 나눴고 손흥민이 윙크까지 해줬다는 기사가 나오는 걸 보면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인정이 어느 정도 많이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중국 축구팬 누리꾼들의 생생한 댓글 반응 확인하시죠. 팩트만 전달드리는 찬쇼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이 3실점 지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심판은 너무 터무니없다. 공격이 유리할 때 경기는 중단됐지만 분명히 핸드볼은 콜되지 않았다. 우레인은 성격이 너무 좋아서 불안하다. 이곳은 누구의 홈코트인가? 축구 국가대표팀의 전력은 한계가 있고 기본적으로 최대한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지는 건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한국을 이길 수 없다는 것도 사실이고 중국 대표팀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개인의 힘과 전체적인 힘 사이에는 큰 격차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축구 대표팀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속해서 발전하길 바랍니다. 어서. 오늘은 팀 전체가 잘 뛴 것 같고 고생도 많이 한 것 같은데 실력 차이가 너무 커서 어쩔 수가 없네요. 싱가포르와 태국 조에서 2위를 차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죠. 자, 축구 국가대표팀 2026년 월드컵에서 국가대표팀의 경기를 보고 싶습니다. 세트피스 수비도 문제가 많다. 페널티 지역에 있던 9명이 손흥민의 헤딩슛을 막아내지 못했고 백코트를 지키는 사람도 없었다. 페널티킥, 코너킥, 프리킥, 실점 3골 모두 세트피스에서 실점이 나왔습니다. 중국 축구 대표팀은 좋은 활약을 펼쳤다. 상대에는 손흥민과 이강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3골을 내주는 것도 실력의 상징입니다. 이 심판은 정말 눈길을 끕니다. 제발 이러지 맙시다. 선수들은 열심히 노력하지만 실력은 남들보다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그런데 이 게임을 보면 정말 사람들이 절망감과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3골 차이는 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 게임은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일본이나 한국과 비교하지 말고 과거의 자신과 비교해보세요. 어서 해봐요. 싱가포르와 태국에서 승리해보세요. 자,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 화이팅! 중국팀이라는 요소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차분한 경기다. 강한 팀이 필드를 장악하고 최종 승리를 쟁취합니다. 약한 팀은 최선을 다해 정상적으로 경기를 펼쳤으나 아쉽게도 패배를 막을 만큼 강하지 못했다. 전체적으로 게임의 과정부터 결과까지의 전체 과정은 예상되었고 합리적이었습니다. 전반전 손흥민이 페널티 지역으로 돌진해 골문을 쳤으나 던져졌다. 손흥민을 왜 따라가지 않습니까?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비수인 당신은 전성기의 반다이크입니다. 원할 때마다 그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계속 따라가야 하지 않나요? 아무튼 축구 대표팀은 정말 힘차게 경기를 펼쳤고 3골 차이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 힘 차이가 좀 큰데 진짜 경기를 못하겠다. 오늘 3골 차이라니 놀랍지도 않고 심판이 좀 편파적이지 않았다면 3점 차로 지지도 않았을 텐데. 즉 현재의 우리 축구는 필드뿐만 아니라 심판들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뒤처져 있고 따돌림만 당할 뿐 전혀 장점이 없었습니다. 저도 상관없으며 태국, 싱가포르를 상대로 좋은 경기를 펼친다면 출전권을 얻을 수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실제 글로벌 네티즌들의 반응을 팩트로만 전달드리는 찬쇼TV. 구독,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